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이슈와 함께 다뤄볼 텐데요. 도움 주실 분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럼 대표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2위를 탈환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반도체에 대한 전략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에도 엔비디아가 4% 정도 오르면서 130달러 선, 이 액면 분할 전으로 돌아가 보면 1,300달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함께 상승세를 좀 크게 기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평가를 줬는데요. 대표님, 엔비디아가 계속 또 급등을 하네요.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도전할 수 있을지 최근의 상승세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신고가 근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나와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 그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요. 뭐 나스닥도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이제 목표 주가를 135달러를 이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를 비교적 좋게 지금 뭐 보고 있는 그런 이제 하우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블랙웰 칩이 최근 들어 이제 양산이 지연된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올해 양산이 지연된다라고 해도 내년에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이런 이제 목표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나온 주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세부적인 항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그렇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순히 기존의 이제 PB가 밸류를 좀 더 높게 계상을 해서 목표 주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AI 투자에 대한 연속성의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뭐 구글이나 알파벳, 뭐 MS 전부 다 뭐 수백억 단위의 지금 대규모 지금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 과연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과연 낮은 AI에 계속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블랙웰 칩의 양산이 지금 뭐 한 분기 정도 이제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AI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당장 뭐 AI에 투자가 많이 되고 그 이에 대한 영업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연결 때까지는 투자는 계속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제 구글의 이제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설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대형 빅테크 기업은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수년 내에 3천억 달러 이상의 AI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 이 칩 중에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잠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큰 틀에서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사실 앞서서 저희가 지난해 생각했던 것처럼 전기차처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캐즘 우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뭐 전기차하고 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돼서는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빅테크나 아니면 뭐 정부 기관 정도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은 엔비디아로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전 세계에 지금 1차, 2차 전지만 만드는 기업이 수백 개가 됩니다. 100개가 넘는 회사가 있는 거고요. 뭐 그중에서 상위 10개에서 한 70%,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AI 쪽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기차의 캐진과 같은 그런 우려는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 구조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주시네요. 그럼 사실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지금 아무래도 오르는 게 호실적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죠. 실적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뭐 주가 강세가 뭐 AI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실적이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는 286억, 그다음에 주당 EPS는 0.64달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당 EPS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전으로 기존을 하면 6.4달러이기 때문에 그 전달에 이제 전분기에 5.3달러보다 이제 크게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특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제 선제적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게 TSMC의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고요. 네. 7월 달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고성능 PC 관련된 그런 이제 분야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뭐 고성능 이제 관련된 프로세스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부 다 AI 관련된 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 실적 성장세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시장 예상치 이상의 아마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쵸. 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전 분기들처럼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우상향을 이제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시장 예상치보다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회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네네. 되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그렇죠. 일단 발표가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한 엔비디아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인 조정 기회에 뭐 저점으로 좀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워낙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약간은 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더라도 아무래도는 이 재료 소멸 관점에서도 한번 리스크를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다음 주 28일입니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요즘 보면 엔비디아에 따라서 또 반도체 종목도 흔들리고 그대로 국장 도 비슷하게 가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반도체주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아마 국내 반도체주도 같이 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연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주가의 같이 영향권 내에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단기적인 움직임은 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움직임과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 개선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감도 같이 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에 AI에 대한 투자, 뭐 이 부분은 뭐 엔비디아의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이런 이제 AI 칩의 이런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뭐 국내에서 만들고 있는 HBM D램에 대한 수요도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HBM D램 같은 경우에 만들 때 일반 D램을 이제 적층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D램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HBM 수요가 확대가 될수록 D램에 대한 생산량도 같이 좀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엔비디아에 관련돼서 뭐 향후에 뭐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은 계속 좀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네네. 전기차에서도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이제 낮아지곤 있지만 매출은 확대되듯이 엔비디아도 시장 점유율은 낮아지겠지만 매출은 계속 확대가 될 거고요. 네. 아마 다른 업체들이 이런 AI 칩을 계속 좀 발매를 계속 확대를 할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나 아니면 뭐 메타, MS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라고 그렇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자체 칩으로 지금 AI
시스템을 구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업체들이 AI 칩을 만드는데 여기에 전부 다 D램은 HBM D램을 사용을 네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라고 해도 시장 파이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HBM D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업체들은 그거에 최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같이 봐야 될 건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이제 회복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지금 반도체의 가격,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버용 반도체 가격의 그 가격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물 가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변동폭은 그렇게 크진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고정 가격은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 분기마다 기업용 서버 D램 같은 경우는 15에서 20%씩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네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분기에 20% 정도의 지금 이제 D램을 서버용 D램의 가격을 올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지금 더 빠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ICT 관련된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 기타 이제 전자제품 물론 회복세가 더디고는 있지만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D램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런 수요의 증가는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서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재고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시면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 이제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인데요. 뭐 지금 재고 자산은 33조로 좀 증가한 걸로 보여지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재고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충당금이 쌓인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고 규모는 한 28조 수준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군요. 작년보다 이제 더 감소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뭐 빨갛게 표시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재고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고에 대한 우려감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좀 더 희석이 될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의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은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종목들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영향성은 있겠지만 결국에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HBM D램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레거시 쪽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까지 좀 봤을 때 반도체 업황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중간에 주가 흐름은 자체는 좀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좀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HBM에 들어가는 이제 D램 같은 경우도 기존 이제 레거시에서 D램을 생산을 해서 HBM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D램에 대한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특히 이에 따른 밸류 체인에 있는 뭐 전공정 업체나 이런 후공정 업체들도 같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이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감산 부분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맞아요.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도서부터 올 초까지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 2분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제 개선되는 상황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이후에 실적이 아마 작년에 나빴기 때문에 이런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소부장 관련된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들도 물론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이런 소부장 관련된 기업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개선세 이어지는 가운데 소부장 또 삼성전자 향으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대표님이 보시는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또 토픽 종목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가장 뭐 우선적으로 보는 건 삼성전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HBM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엔비디아의 납품 없이도 30% 후반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납품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가질 걸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통과 여부가 계속 지금 시장에 이제 관심사항을 그렇죠. 받고 있는데 네. 아마 3분기 뒤에는 아마 관련된 퀄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가 컨콜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4분기서부터는 HBM3와 HBM3E D램에 대해서 양산이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거에 따른 기업 실적은 뭐 지금보다 좀 더 개선세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특히 HBM과 관련돼서 이런 이제 드릴링 관련된 레이저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에 좀 더 관심 사항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레이저 관련된 장비 업체인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이런 이제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HBM3나 3E를 이 D램을 이제 양산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장비의 납품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KC텍 같은 경우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지금 현재 그 HBM 같이 여러 단으로 적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평탄화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이제 평탄화 관련돼서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KC텍에 대해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이제 그 단이 올라갈수록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 미세화 공정으로 접어들수록 이런 이제 평탄화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20나노 같은 경우에는 한 7번의 이제 평탄화 작업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5나노로 지나가면 20번 이상의 이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그만큼 관련된 기기나 아니면 관련된 소모품의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실적도 하반기 이후에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 뭐 전자협력을 만들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네.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이렇게 전자협력을 통해서 제품의 그런 이제 결합 여부를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이제 4를 넘어서는 그 향후에는 현재 TC 본딩이 아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바뀔 거다라고 보면 관련된 장비에 지금 일부분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매출의 성장세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업들을 소개해 주시네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까지 토픽으로 꼽아주셨거든요. 이오테크닉스나 KC텍, 파크시스템스, 테크인 같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HBM 라인보다는 레거시 쪽이 조금 더 앞으로 주가에 대한 성장성, 약간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렇죠. 일단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올 초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SK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에 또 삼성전자의 뭐 퀄테스트 여부가 뭐 올 초서부터 그렇죠. 계속 얘기가 네.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주가가 반영이 반영됐다.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레거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 계속 좀 부진했던 그런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주가 오름폭이 적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 탄력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반도체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는 저희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